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들기름의 놀라운 효능과 효과적인 들기름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어머니께서는 연세가 94세나 되셨지만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치매 증상도 없이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셨는데요. 평소 그분의 식습관을 지켜보다가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아침 공복 식사 전에 날계란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몸보신 음식을 드신 것도 아니지만 중년 이후 그 연세 되시기까지 계속하셨다 합니다. 흰 머리에 검은색 머리가 새치처럼 나오는 현상까지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면 들기름의 효능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들기름이 좋은 것인지까지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에서 짜낸 들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함량이 60%로 매우 높으며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액응고를 억제하여 암, 염증성 질환, 류머티즘, 관절염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뼈 기능 증진과 출혈을 방지하고 혈액응고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K,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효능이 있는 들기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먹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들기름을 꾸준히 먹으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답니다. 둘째,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들기름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특히 좋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배탈이 나거나 감기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들기름을 섭취하면 위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불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도움을 주며 들기름을 섭취하면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빈혈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들기름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들기름에 함유된 리놀레산은 암세포 발생 및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간암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곱째,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로즈마린산 성분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증상을 억제하여 당뇨 증상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답니다. 여덟째, 여성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리놀렌산 성분은 피부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친 피부 개선 및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는 증상 완화와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들기름의 질 좋은 들기름 선별 방법과 효능 극대화 섭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가장 좋은 기름 순위 1위가 바로 들기름인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볶은 들기름이 아닌 생들기름이 최고라고 합니다. 들기름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오메가3를 섭취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메가3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의 들기름은 고온에 볶고 짜서 만들기 때문에 오메가3 성분이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섭씨 200도 이상의 온도로 볶거나 고온 압착으로 제조한 제품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깨는 열을 가하지 않으면 기름이 잘 나오지 않으니 보통 방앗간에서는 높은 열을 가하여 검은색에 가까운 기름을 착유한답니다. 아무리 생들기름이라 해도 어느 정도는 열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생들기름을 골라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들기름이 보통의 들기름보다 비싼 이유입니다. 또한 국산 들기름을 찾다 보면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실 건데요. 가장 속 편한 방법은 중국산 들기름을 구입해 먹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재배 기술도 많이 좋아진 편이라 동남아나 남미 쪽 들깨보다는 중국산 들깨가 비교적 품질이 좋은 편이며
사실 국산 들기름이라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기름양을 불리기 위해 유사물질을 섞는 양심 불량의 업자들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들기름의 고소한 맛 때문에 프라이팬을 이용한 구운 요리에 들기름이 종종 사용되는데요. 열에 취약한 오메가3가 산화될 수 있기에 들기름은 저온 상태로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개봉하면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2개월 정도가 적당합니다. 들기름이 산패라도 되면 암 유발 물질을 섭취하는 불상사가 생기는데요. 알려지기로는 산패된 들기름은 담배보다도 더 많은 암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에도 들기름을 먹는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 때문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지방산입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을 먹는다는 것은 참치나 고등어를 매일 먹는 것과 같은 영양 보충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사가 다 그렇듯이 좋은 것은 다루기에 까다롭기 마련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편하고 쉽게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소개합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들기름을 무침 요리로 활용하여 섭취하는데요. 하루 권장량인 3g 정도를 매일 섭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생달걀 하나를 컵에 깨트리고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고 섞어서 한 입에 드시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말이죠. 그럼 두 가지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왜 공복에? 그 이유로는 공복 중에 먹으면 체내로 들어오는 들기름의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간 해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복에 들기름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날계란과 함께? 그 이유론 생들기름과 날계란은 궁합이 정말 환상적이랍니다. 그 이유는 계란 노른자 때문인데요. 계란의 노른자의 성분에는 제시틴, 토코페롤 이 두 성분이 있는데요. 들기름의 영양분 흡수를 도와주어 섭취 효능을 극대화해주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지요. 좋다고 무작정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는 피를 묽게 하여 피가 멈추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소 수술 2주 전에는 드시는 것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나물이나 음식에 조금 들어간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만 수술 전에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들기름도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습니다. 과하게 드시게 된다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스푼이면 독소를 배출하고 변비 예방과 개선에도 탁월하다고 하니 내일 아침부터 당장 날계란과 함께 드시는 건 어떨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며 건강한 삶을 즐겨보십시오.